안녕하세요, 윤세진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명도 소송, 인도 절차, 보전 처분, 인도 집행, 점유에 따른 금전 청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후 절차별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란 상대방의 점유를 해제하고 청구자 앞으로 점유권을 이전하는 청구입니다. 인도 청구의 쟁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점유 보조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인도 재판 실무에서는 특정 사람이 점유 보조자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구분이 애매할 경우 일단 그 사람을 점유자로 모아 소송의 피고로 삼고 다른 피고와 함께 소를 제기한 후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보고 판단하여 대응하기도 합니다. 청구 취지와 인도 대상물의 특정, 판결을 받기 위해 인도 대상물 부동산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건축물 대장, 설계도 등이 존재하면 이를 바탕으로 특정하고 만약 이런 서류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측량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 도면을 바탕으로 대상물을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 소송의 쟁점,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되고 필요비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나 이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 유익비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으로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 현존하여야 하며 유익비 지출에 임대인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비 유익비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규정이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포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투자한 비용 상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됩니다. 원상 회복 청구에 따른 입증 책임,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 복구란 임대차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므로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종전의 상태가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원상 복구 의무를 요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에 상응하는 금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를 개시하기 전의 상태는 어떠하였고 임대차가 종료한 현재는 어떠한데 종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임대인이 모든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상 복구 의무가 이행되기를 원한다면 종전 상태에 관한 사진을 첨부하고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 개시 당시부터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와 범위, 대법원은 원상 복구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장기간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사례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는 실제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장기에 걸쳐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임대인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 회복 약정과 권리금 회수 청구권, 행사 시기, 필요비는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 및 유익비를 상환받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6개월은 제소기간이므로 이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환 청구액, 필요비는 지출한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한 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하여 임차인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이 아닌 신소유자에 대하여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갖습니다. 유치권 행사에 따른 효과로 임차인은 비용을 상환받기 전까진 임대인 신소유자로부터 명도 청구에 대해서도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항변,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민법 제646조 강행 규정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부속물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인도 절차, 부동산 인도는 민사 본안 재판
부동산인 인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이 특별한 인도 절차도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입니다. 경매를 통해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소송 이외에 민사집행법상 인도 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당사자, 부동산 인도 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인도 명령의 허브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을 신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인도 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인도 명령에 대하여 인도 명령의 상대방은 청구에 관한 이의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불복, 인도 명령의 집행 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인도 단행 가처분입니다. 인도를 구하는 단행 가처분을 제기하면 인도 소송에 비해 속히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행 가처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 선택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명도를 구하는 단행 가처분은 시급을 요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전 처분의 쟁점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점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점유가 이전된 제3자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 소송 도중이나 이전에 보전 처분으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 소송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 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관할 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처분할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 및 담보의 제공. 담보 제공 명령이란 추후 보전 처분이 부적절한 것이 밝혀질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사건의 내용, 소명의 유무, 보전 처분의 종류,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공탁 보증보험 증권의 제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담보 공탁금은 통상 목적물 가액의 2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결정문을 받은 후 별도의 집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즉시 집행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집행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인도의 집행기관은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속된 집행관입니다. 집행 방법. 인도 집행은 직접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 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의 집행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가 현실의 점유를 취득한 때 종료합니다. 집행해야 할 면적이 넓은 경우 집행을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집행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집행 완료에 대한 증거 자료로 남기기도 하고 기존의 열쇠, 도어락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집행 시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재판 절차 대신에 임의로 인도를 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상에 차임이 일정 기간 연체되면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물건을 반출할 수 있다거나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재판 없이 임의 인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미 인도 조치에 앞서 수차례 자진 인도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임의 인도 조치를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임의 인도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임의 인도 계약은 민사상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임의 인도 행위는 민사상 불법 행위, 형사상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점유에 따른 금전 청구입니다.
청구입니다. 인도 재판 과정에서는 인도 청구와 별개로 점유에 따른 사용 수익 행위에 대한 금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가 없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료 감정을 통해 산출된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반면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약 관계에 있다가 기간 만료 등 인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에 따른 차임, 계약 종료 이후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액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동안 임료 상당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점유하되 사용 수익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금전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도 않고 사용 수익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어떠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임차 건물 부분을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 종료 임차인이 사용 수익은 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정당한 계약 관계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동시 이행 의무인 보증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부동산 인도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위한 재소전 화해 절차가 있습니다. 재소전 화해란 민사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미리 제출한 화해 조항대로 서로 화해를 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화해 중 하나입니다. 건물인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결과를 얻기까지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미리 건물 인도를 위한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재소전 화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재소전 화해를 통한 인도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인도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 즉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체 없는 소재기, 인도를 위한 소송은 최소 4개월 이상의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인도 청구 외에 상대방에게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내용 증명으로 고지하고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인도소송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소송과 별개의 재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신속한 인도소송 심리를 위해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